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살펴봤잖아요. 그 원리를 경제학의 다른 분야에 또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챕터 6장은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이론에 대한 응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에 관한 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래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근로자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던 소비자 이론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질적인 노동자가 있겠죠. 분석을 위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를 한 명 끄집어내요. 이 사람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노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노동자를 한 명 이렇게 뽑아와요. 오케이? 자, 이 노동자가 직면하는이니까 제약 조건이 있죠.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직면하는. 자, 선택의 문제. 선택이라는 게 뭐야? 그쵸? 최적식을 나타내는 목적식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도 나름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근데 이 근로자가 직면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은 먹고 자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10시간. 글쎄요, 거기서 잠자는 시간 4시간 빼고 나머지 6시간은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렇게 볼까요? 24시간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10시간은 빼고요. 그럼 14시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선택의 대상 시간이 되는데, 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을까? 여가를 사용해서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가 시간을 L이라고 쓸게요. 레저의 여가고요. 노동 시간을 H예요. 이게 힘들어서 H인가 봐요. 노동 시간 이렇게 해서 14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는 게 최적일까? 요걸 얘기할 거예요. 아니, 여기 노동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온다? 이게 바로 근로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소득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연결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C라고 쓰기도 해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게 효용으로 연결돼요. 여가는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효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C는 C를 통해서 효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C라고 쓰기도 합니다. 복합재에 대한 소비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득이라 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M 해서 소득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가 아니면 소득 이렇게 벌고요. 그 다음 이 근로자는 이제 시장에 갔을 때 일을 하게 되면 얼마의 돈을 받는가? 임금률이 정해져 있는데 W0라고 할게요. 이거는 시간당으로 표현했어. 시간당 임금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10,000원, 20,000원, 뭐 100,000원, 100,000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 몇 시간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얻게 되는 총 근로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W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H가 노동시간이지. 시간당 임금 어떻게 되니? 요게 바로 노동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저 여가에 의해서 효용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M은 뭐야? C라고 써도 되는데 이제 M이 소득이죠. 소득. 그래서 소득 번 걸로 해서 이렇게 효용의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예산 제약식을 살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효용함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가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효용함수를 상정할게요. 물론 이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 있고 우하향하는 직선 L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볼록한 걸 상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노동자의 어떻게 되는 소득 예산식은요. 거기 M이라고 할게. M. 요 소득은 임금률이 얼마야? 너 근데 몇 시간 일을 했어? 지금 수평축의 여가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어. 얘가 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 제약식 이렇게 여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고요. 만약에 비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보통 좀 더 확장해서 V 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효용극대화하는 선택의 그래프를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3페이지 여가가 있고요.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 수평축은 최대한 이용 가능할 수 한 여가 시간은 14시간이니까 맥스가 14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예 비근로소득은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하고요. 만약에 1시간 여가를 줄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시간당 임금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를 1시간 줄이게 되면 이만큼 W0만큼 임금률을 얻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1시간 더 여가를 줄여요. 그럼 다시 또 W0만큼 임금을 얻게 돼요. 그럼 2W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최대한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수직축 절편은 이만큼 여가를 이렇게 줄인 거야. 여가를 빵으로 하면 14시간 일을 했겠지. 그럼 여기 수직축 절편은 W0에다가 14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살짝 볼게요. 거기 보시면 W1이 만약에 시간당 임금률이 10,000원이면 W0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임금률이 올랐다 할게. 그러면 이렇게 여간 1시간 줄이게 되면 20,000원으로 올랐다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시간 또 줄이게 되면 20,000원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만약에 W1이다. 이렇게 되면 W0가 10,000원이면 요만큼 10,000원 올라가는데 20,000원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살짝 봐주시고요. 다시 책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142페이지 맨 마지막 zet줄에 보시면 우선 예산선을 먼저 다시 체크를 해봅니다. 여기가 여가고요. 여기가 소득이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14시간 이렇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고 놔뒀어. 음의 기울기니까 이게 마이너스 W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직축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14시간 일을 했고 W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직축 위에 절편은 모든 시간을 다 노동에 쏟아붓고 여가 시간은 빵! 이렇게 되는 경우죠. 최대한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의 여가 시간을 나타내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 자, 여기에다가 무차별 곡선을 집어넣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예산선이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서 I1 되어 있으니까 2점이라고 할게요. 이게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2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인데 2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가만히 보시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래요? MRS라고 하지. MRS. 여기서는 MRS 여가 소득해야 되니까 LM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뜻이 뭐야?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를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기 예산선의 기울기 W0. 여러분 이게 뭐야?
임금률이 바로 뭐냐면 내가 1시간 여가를 즐기게 되면 임금을 이만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얘는 뭐야? 그래요. 내가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만큼의 편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가에 대한 한 단위, 한 개의 편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가의 가격이니까 여가에 대한 한 개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원리에 따라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이 같아지는 이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두 번째 단락에 잘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14시간 중에서 요만큼은 여가를 사용하고 요만큼은 노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14시간 중에서 요게 여가 시간 L이죠. 요게 노동 시간. 전체 14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뺀 게, 여가 시간을 뺀 게 노동 시간.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임금률이 올라갔다 할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임금률이 올라가면 W가 상승시 예산선이 밖으로 가는데 여기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 점에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임금의 인상, 임금률이 올라가는 이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로자의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볼게요. 여러분,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가의 가격이 하얀 색깔에서 핑크 색깔로 변하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 거 보이십니까? 임금률이 여가의 가격이라 그랬죠. 자,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와 임금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럼 비싸진 여가를 줄이는 거야. 여가를 L이라고 그랬죠. 얘가 여가야, 노동이 아닙니다. 책마다 기호가 좀 달라요. 아이고, 제가 노동이라 쓰네. 노동이 아니에요. 얘가 여가가 되고요. 자, 여가가 줄어드니까 노동은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대체 효과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상식이 통하는 효과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더 준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효과가 경로가 하나 생겨요. 자, 소득 효과라고 얘기하죠. 약간 이거는 삐딱선이 효과가 작동하게 돼요. 이렇게요. 자, 구매 가능한 예산선의 집합이 커져요. 그거를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라고 하시죠. 정상제. 정상제라는 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게, 그게 정상제야. 그럼 당연히 여가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노동 시간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두 개가 충돌돼서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효과가 어떤 게 크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갔을 때 상식이 통하는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게 되면 이때는 노동 공급 시간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14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사람의 시간당 임금률이 W0에서 W1으로 올라가게 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건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기 때문에 예산선은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책에서는 붉은색, 빨간 색깔로 표현을 했고요. 자,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기 보시면 여기라고 했어. 2 프라임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의 시간이 감소하고 노동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지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률의 상승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언제나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 임금률의 상승의 결과 노동 공급량은 줄어들 수도 있어.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 임금률의 상승이 노동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한 것은요. 임금률 상승에 따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돼서 그렇게 되죠. 여기다가 우리 노동 공급과 관련한 여기 이제 여기 살짝 여기다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임금이 변화했을 때 요거 두 개 점을 이렇게 뭐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PCC라고 하죠. 요 PCC가 바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는 공급 곡선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노동이라 쓸게요. H. 지금 H가 노동 시간이야. 자, 그리고 여기 수직 축의 임금에 직접 다이렉트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W0 하에서는 내가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다가 W1 하에서는 이렇게 W0일 때 노동 공급 시간이 H0인데 W1일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노동 시간이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 위로 따지면 2점이고 연결하면 여기는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H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땐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다가 임금이 더 올라가면 여기 임금이 더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만약에 크기가 똑같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수직으로 변화가 없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여기 어떻게 돼? 여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좌상방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얀 색깔 영역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상황이고요. 여기 연두 색깔 영역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랑 같은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핑크 색깔은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소득 효과를 할까요? 더 크게 되면 이렇게 후방 불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 144페이지로 볼게요. 첫 번째 줄,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선 임금률의 상승은 여가 1시간을 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의 상승을 뜻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요. 종전에 시간당 10,000원 받던 사람이 50,000원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1시간 여가를 사용할 때 치르는 대가가 5배나 더 많은 희생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대가고 기회비용이잖아. 여가의 가격이야, 임금률은. 이해가시죠? 내가 여가를 1시간 즐기게 되면 그만큼 임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여가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노동 공급량을 늘리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단락, 임금률의 상승은 다른 한편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게 뭐야? 그래,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거잖아. 더 많은 기회를 증가시켜 주고요. 기회라는 말 잘 보시고 예전과 똑같은 시간에 노동만 하더라도 더 소득이 커져. 예전에는 1시간 일을 하면 10,000원 받는다? 그럼 하루에 5시간 일하면 50,000원 버는데 내가 이제 시간당 50,000원으로 올라가면 1시간만 일을 해도 50,000원 벌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구매 가능한 영역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 효과는 여기 보시면 정상제라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상제인 여가에 대한 소비를
같이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시간당 임금률이 상승한 결과 여기는 수직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수직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표현하면 이거 반대 모양이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언제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이 작동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소득 효과가 이렇게 대체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임금률의 상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은 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노동 공급 곡선이 백워드 밴딩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방으로 굴절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선 살짝 보시고요.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제도 이어서 할게요. 우선은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는 것도 근로자의 제약 조건과 최적 조건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